유치한 이름 잘 바꿨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얼추 열심히 한번 하죠. 얼추! 열심히! 동원회장님 여기 충고 주신 건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오시느라고 많이 더우셨죠. 지금 오면서 저희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실습하느라고요. 그 안에 넌니셔스 입으면 그냥 이게 노랗게 변할 정도로 했던 그런 이 추억어린 그 교정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유해빈들 모시고 오늘 우리 상호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호회는 28회 동창인의 그 모임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그 종동문회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후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내분들도 오셨고요. 또 우리 그 동창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그 회계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해 본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이 공고에서 기획과나 뭐 기타 우리 뭐 자동차과 건축과 이런 게 나왔죠. 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 동계 진학들이 많아서 또 이공계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영하다 보면 그 회계 문제가 조금 많이 좀 어렵죠. 그리고 이 회계장부 드리면 살짝 밀어놓고 뭐 들어온 게 얼마고 나간 게 얼마인데 이거만 물어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그 주제를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재무제표의 이해 및 그 절세 전략으로 이렇게 그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30회 그 정원 우리 후배님이 여기 전문가이셔서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 직접 그 회사 경영하는 거나 우리 실무자분들이 그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려우면 현장 체험회도 좀 시켜주시면 더 좋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등학생의 뽑기 좀 어려우니까 좀 제가 아는 사장님들을 통해서 괜찮은 회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취업 좀 알아봐 주겠다 해서 그래서 취업 나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한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명만 그 취업을 시켜주신다면 저희 학교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고 그 성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학교가 될 겁니다. 개축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했냐면은 나 교장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그 원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머리띠 메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래서 겨우 이게 기존에 있는 회계 체계하고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계 내부 시스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아마 이런 강의를 아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양가일보에 보면 회사는 자본금 5천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차변을 기록하고요. 총오픈비는 이게 비용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현금 지출이 2,510원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저기 10분만 쉬고하겠습니다. 5분만 튀어나온다. 맞아요? 얼마나 더 걸릴지 1시간 가야 되는데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에 보면은 재무제표의 비율 분석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참조를 해보시고요. 하나만 딱 강의를 할게요.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실무적으로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축 매매 사례가 거의 없어 시가의 산정이 어렵고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매매 사례를 주장하거나 시가 감정을 하는 경우 역시 객관적인 시가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당 평가 가액은 1주당 순손익 가치의 가중치를 3을 하고 1주당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2를 합니다. 그 가로에 2, 3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 가다 보유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3을 줍니다.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한 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10으로 자본화율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2년 전을 2를 두고 3년 전을 1을 두고 그런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 전에 가중치가 3이기 때문에 최근 자산가치로 분입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평가 기준에 속하는 4년도 전 3년 이내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익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밑에 보면은 체제 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 중소기업에는 10%,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의 할증 평가를 합니다. 왜 할증 평가를 하냐면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경영 프리미엄이 있죠.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에서 비용을 빼갖고 지금 단기 순이익을 구하고 세법에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세법상 가세소득을 구합니다. 근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이걸 기업회계 시스템과 별도로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여 세법상 가세소득을 계산하는 세법 시스템은 원래는 별도로 각각 둬야 됩니다. 제약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의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요.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서 세법상 가세소득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말은 이게 바로 세무조정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부분 기업회계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 이게 세무조정인 것이 법정 증빙서를 유치해야 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되고요. 접대비와 거래처 경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3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됩니다. 일본의 법정 증빙 서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및 세액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지만은 여기 지출증빙 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가져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는 경우에는 110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100만 원의 16.5%에 16만 5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 지출액은 83만 5천 원이 되고요.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1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지만은 지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지출 비용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에는 증빙 불비 가산세도 없습니다. 나중에 할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인 경우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법정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100만 원의 2%에 2만 원의 증빙 불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제가 나머지는 얘기하고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의해서 지금 임원분들 상의와 처리하시나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회사를 많이 다녀보니까 중소업체에서는 이런 규정 없이 상업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 지금 규정 위반이거든요. 세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사의 의결이나 정관의 주총의 의결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이거 사후적으로도 좀 갖춰주세요. 이 부분.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본인 회사에 아마 결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5번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가정이에 보면은 그 차이 조정을 해갖고 제가 양식으로 표시한 게 있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봐 보세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을 처분하는 거 이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벌금, 그다음에 주차하는 가태료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세무조정 계산서 보면은 송금 목사님 뭐 잡손실 얼마 해가 기타 사회 유출 뭐 이런 식으로 처분되는 거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세무조정 상황에 보면 한 개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이 소득금액 조정하기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보관리나 뭐 자본과 종이권 의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세표준 기업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해당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사업류 소득에서 이월결세고 비과세소득 빼고 소득공제를 빼면은 이게 바로 법인세 가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세율을 하는데요. 양가를 이번에 보면 세율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10%. 감면공제세가 우리가 많이 받는 게 있죠.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연구료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 많이 받죠. 거기다가 가산세를 더하면은 총부담세액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액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기납부세, 아까 얘기하면 우리가 원천 납부세액 있잖아요.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죠. 아까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관에서 이제 뭐 보통 정관이나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3배나 뭐 5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 있죠.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요거 성동공고 총동문회와 재단법인 성공자락회에 대한 기부금 지출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동공고 총동문회에 대한 기부금은 법에 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도움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이 정한 한도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소득의 10%. 예. 가세소득의 그거니까요. 그래서 강의할 내용은 맞는데요. 페이지 66페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요거도 당연히 매세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5번에 면세 사업 관련도 면세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세 공제가 안 됩니다. 2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프건 취득금이 사용과 관련 3번 한번 잘 보세요. 특정 임원 등만 사용하는 경우 요거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생각하죠.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는지 좀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소한데 이런 거 좀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는 기업 부설 연구소 이런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10대만 얘기해요. 10대도 똑같아요. 4대 보험 부담률을 하는데요. 보통 사례를 보면은 150 이하 정보 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에 보면은 회사 부담액이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화학 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같은 150 이하인데도 부담률이 10.23%가 돼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산재 보험료율이 업종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산재 보험료율이 업종마다 틀려서 그렇고요. 양가로 2번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이상의 사업자에 근무하는 경우에 보면은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월 7,810만 원 이내 한도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세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며 PC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연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자동 검색되어 관리 대상이 되나요? 아마 실제 조사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세금이 부족해갖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 참고사항이라고 돼 있죠. 카드 사용액이 연간 10,000불 이상인 경우에 쓰면은 국세청과 간세청이 자동으로 통계돼요. 지금. 그리고
연간 송금액이 연 10,000분 이상인 걸 잘 살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5억씩 2인에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억에서는 10%, 4억에서는 20% 해갖고 9천만 원에 둘을 곱하면 1억 8천 분이 안 돼갖고 6천만 원만큼 세금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부부 금실이 다 형들 좋으시죠? 부부 금실 좋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입하실 때 혼자 구입하시니까 세부담이 확실히 줄죠. 그러니까 부부 금실 좋게 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9번에 상속세는 증여세 일반. 진짜 너무 10년이 지나가면 상속세는 안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참조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누진세율이 똑같아요. 10%에서 50%. 그런데 상속세는 뭐냐면 피상속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피상속인을 기준해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가세하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 100억을 하더라도 100억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10만 원씩 10명이 짝을 낸다면 10억이 돼서 하니까 이 세금이 굉장히 차이 나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면 상속세가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고 30억 초과하면 50%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면은 좀 전문가한테 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빠질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7페이지 요거 제가 중요한 주제가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앞으로 한 세 개만 할게요. 80페이지에 보면은 30번에 보면은 고가 정가 아들한테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재산가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지금 시가가 20,000에서 35,000 7억 원이잖아요. 7억 원에서 양도가액 1억을 빼면은 6억에다가 7억의 30%인 21,000원과 3억의 작은 금액 2억 그러니까 13, 21 2억 천을 빼면은 3억 9천만 원을 아들이 7억에서 1억을 뺀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한 5,975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두 번째 A가 제3자인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또 틀립니다. 제3자인 경우에는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제3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빼 시가 7억에서 1억 빼갖고 3억을 빼서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요. 그래서 증여세가 한 3천만 원 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3자한테 주식거래 하는 데는 이 3억 원을 잘 활용하면은 세금을 안 내고도 양도할 수 있겠죠. 그죠? 잘만 활용하면은 세금을 안 내고도 얼마의 양도가액을 해버리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빼니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2도 있는데 사례 2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번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앞에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끝에 단락 한번 봐주세요. 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급여의 송금 처리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노후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하시면 되고요. 참고사항에 보면은 1번 요거 표 위에 읽어보시고 2번에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단순한 세부담으로 봤을 때는 법인기업이 세부담이 낮아요.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정도 되면은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끝마치고요. 장황씨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결제가 크다. 그 얘기 뭐냐면 돈 있으면 리사이클 구입하는 개인이죠. 나 그걸 저기 그냥 빗대서 한 얘기. 장시간 동안 진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공들여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줬으니까 오늘 이제 강의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 듣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해.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아니 근데 들여다보시면 왜냐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시별로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 뜯어보면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 이게 사실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문제점 이 의문사항 내용을 이렇게 있잖아요. 물어봐야지. 읽어보세요. 이게 이 내용이 꼭 읽어보시고 책 의문사항 내용에 있으면 이게 연락을 좀 해서 이게 상의를 보통 좀 있는 하고. 책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만든 거니까 잘 활용하세요. 박수! 저 다음 우리 저 정원군의 그 강의가 원래는 그 한 달짜리 강의예요. 근데 이거를 2시간 만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또 원래는 그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30분 강의하고 원래는 10분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120분을 그냥 자 안에 밖에 계신 분 잠깐만 들어오세요. 저 5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28회 그 정기 그 세미나입니다만은 진짜 그 선후배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회장께서 소개를 했지만 이제 뒤늦게 와서 제가 그냥 우리 뭐 식구에 아까 소개를 했지만 항상 우리 저 태권도 그 성모의 회장님이세요. 우리 저 김병석 선배님이 지금 동영상 다 촬영했는데 오늘 졸면서 못 듣는 강의는 카페에 다 올라가니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저 봐주시고요. 우리 김도호 선배님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맡고 있는 우리 저 서영석 사무국장님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강일 군, 네, 이강일 군. 그리고 그래도 한번 다시 할게요. 29회 박병배, 김재동, 김재동 후배님들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회 참 또 훌륭한 저 우리 동무들이 많은데 우리 저 정원군은 그 이종석 회장, 그다음에 김충건, 박보진, 용한용. 네, 인사 한번 네, 그다음에 30일에 이관현 우리 좀 늦게 왔습니다. 예, 예. 40대 고용춘 그리고 끝으로 우리 상호에 우리 이빨 총질이 처음 상호회 세미나에 참석한 5분만 인사드리고 식사하는 걸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축가의 저 조윤창 군, 그 다음에 건축가의 손진일 군, 그 다음에 저 기계과 3반의 김기선 군, 그 다음에 기계과 5반 박장시 군은 우리 최초 연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지원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4반에 김인수 이렇게 5분이 이번 저희 상호회 세미나 오늘 저 출연입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그리고 창원에서부터 멀리서 우리 김영화, 이중호, 안산 뭐 각계 지방에서 온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야. 한 몇 년 됐지? 그러니까 경찰 소주 한 병만. 아니 대륙 안 맞는데. 아니 아까 병원 보면 벌칙 조치가 한번 하죠. 벌칙은 맞다. 윤찬이 이름 잘 바꿨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일어나서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